자살이 이어지는 것,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빨갱이들, 공산주의, 좌경 이념, 여기에는 그 내부의 논리에 자멸하는, 자살하는 이런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좌익 이념이라는 것은 남을 뜯어먹고 사는 이념입니다. 자기는 건달처럼 농땡이 부리면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건설하고 생산하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뜯어먹고 핥히고 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그런데 기생충이나 뜯어먹으려면은 뜯어먹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건설적인 거, 생산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파괴의 논리고 정오의 논리고 저주의 논리예요. 인간을 미워하는데 최고 선수로, 거짓말하는데 최고 선수로, 흉기로 만드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한 사회의 한 5% 되면은 그 사회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나머지 95%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는데 이게 20%가 이상이 되면은 그 사회는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력은 항상 막판으로 몰리면은 자멸, 자살, 자폭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미국과 맞먹는 핵 무장을 한 강국이었어요. 왜 망했습니까? 자멸했어요. 스스로 자폭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일 정권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살펴보면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남한의 이 친북한 세력들이 또 이상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코스, 벼랑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아마도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이기도 하고 찬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위기,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오는 이 위기 속에서 위기는 해소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하려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되고 여당이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을 대신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을 팔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치 장사로 만들고 있어요.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 세력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서에 제일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인간관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났으면서부터 평등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첫째, 생명을 보존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인간 생명은, 개인의 생명은 국가보다도 더 중요하다. 지구보다도 더 중요할지 모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 생명 존중의 사상,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고 이게 우리 헌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3대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다 보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정치 상품화하는 자들이,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세일제하는 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기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장애인용, 그 서울시청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 벽에 이런 글이 써붙여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청와대를 청와궁이라고 했어요. 청와궁아, 지금은 묻겠지. 다음은 내 차례. 살인마, 서글놈, 망할놈, 사이코패스, 멋지게 묻어주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장 기간 중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구판입니다. 이 저주의 구판을 바보스럽게도 정부가 45억 원을 들여가지고 마련해 주세요. 그 결과로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까? 통합이 됐습니까? 거꾸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 마당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대단히 성공해가지고 핵폭탄을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이 시점에 가가지고 이런 깽판을 부리는 자들은 누구의 등에 지금 비수를 꽂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어요. 지금 해군 장병들은 애들레를 지키면서 눈에 핏발이 서 있습니다. 언제 넘어와서 2002년 6월 29일 때처럼 기습을 할 것인지 핏발이 서서 근무하고, 경찰은 지금 잠도 못 자고 노숙자처럼 거리에서 뒹굴면서 거리에서 밥을 먹고 비를 맞고 하는 이런 경찰과 군의 등 뒤에다가 비수를 꽂는 자들 아닙니까? 그 비수를 꽂는 자들이 누구냐? KBS, MBC, SBS, YTN과 같은 방송, 민노당, 민노총, 정교조, 민주당, 이런 자들, 그리고 요새 새롭게 등장한 일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국군과 경찰과 대한민국의 등에 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우리 등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애국시민 등에 비수를 꽂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비수를 꽂는 자들을 움직여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입니까?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등에 비수를 꽂는 이 배신자들 누가 처단해야 됩니까?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법대로 했으면 여기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프로야구 중계를 보시고 영화를 보고 외국에 여행 가시고 하실 나이 손자들 보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셔야 될 분들이 화가 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화가 난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벌써 화가 났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실해 보입니다.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착한 사람들이 화가 났다. 왜 그러느냐?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악당들한테 이길 수 있도록 착한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악당들 눈치를 보고 악당 편을 들어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악당한테 당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찰을 광화문에 풀어가지고 여차하면은 청와대로 가는 길만 막아놓고 본인은 2겹, 3겹 철통같이 방어가 되는 청와대에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자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다 폭도들 손에 넘겨주고 아침 이슬을 들으러 언덕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현대건설을 구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대건설 회장은 화환이 짓밟혀도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현대건설 회장은 노조하고 흥정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결해야 할 때는 절대 흥정을 하면 안 됩니다.